여러분은 혹시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엔 꼭 같이 가자 하며 갯돈을 모으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출발 전날까지 두근거렸던 기억.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올해 함께한 지인들과 그런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행 전에는 믿음과 기대가 가득했죠. 마치 이번 여행으로 우리의 우정이 더 단단해질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행이 끝나고 난 뒤 그전 같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행은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어떤 이는 아침 일찍 움직이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이는 느긋하게 쉬고 싶어 하지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여행에서는 크게 부각됩니다. 또 돈 문제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절약하려 하고 다른 이는 여행 왔는데 이 정도는 쓰자라며 과감하게 씁니다. 그 차이가 누적되면 결국 마음에 앙금이 남게 됩니다. 책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일정과 교통편을 꼼꼼히 챙기는데 누구는 그저 따라만 다닐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반복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행 중에 말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 낯선 곳에서의 피곤함과 긴장 속에서는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여행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앞으로는 같이 움직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예전 같던 우정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저는 수요 반찬 모임이라는 친한 지인 모임에서 이런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함께 모아둔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지만 여행 이후로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말았죠. 여행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더 선명히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꼭 여행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까운 산책길을 함께 걸어도 좋고 단순한 식사 자리에서도 진한 우정이 쌓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화려하게 떠났느냐가 아니라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한 여행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여행이 끝난 뒤 예전 같지 않은 관계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행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때로는 관계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우정은 여행의 성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평소의 마음씀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숙제가 됩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는 거야.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이런 말들 평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다릅니다.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힙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엔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풍경보다 무심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닌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웃던 일, 밤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여행 가서 사람 다 드러났잖아. 그 여행 하나가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개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거리며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관리 요원, 혹은 택시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여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바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여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여행은 때로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관계의 진짜 민낯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마음의 깊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음보다 오래, 화려함보다 진정성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진짜 친구란 여행지에서의 즐거움보다도 일상의 작은 순간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행을 통해 더 깊어진 우정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관계의 균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